학초가 빈동호 장도로 추대되었다는 소문이 예전 학초를 가르쳤던 이맹선 선생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은 학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산 위에 올라 산 아래 풍광을 바라보면서 거느렸습니다. 선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 너를 장도로 추대하고 어른들 뒤에 소문이 일이 잘못되면 너 하나 진멸되기는 일도 아닌데 더구나 그 수가 2천을 넘는다 하니 너는 두렵지 않느냐? 일이 잘 해결된다면 아무 탈이 없겠지만 일이 잘못되면 장도가 우두머리니 그만큼 더 큰 처벌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수가 많으면 모두 벌을 내리기는 어려우니 앞장선 사람만 대표적으로 처벌을 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소장을 낼 때 맨 먼저 이름을 올리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발통문이라는 방법이 생긴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책임을 떠안게 되는 장도를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사발을 엎어 둥근 눈을 그린 다음에 통문이나 소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 원안에서 누가 장도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소장을 내었습니다. 산전수전 겪어보지도 못한 소년티를 겨우 벗은 앳된 청년이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일이 잘못되면 최고의 벌을 받는 장도로 올라있으니 스승으로서는 옛날 가르쳤던 제자가 염려되었습니다. 그 수가 2천이나 2만이나 그보다 더 많더라도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불쌍한 빈동 사람들을 다 같이 살려주려는 마음뿐입니다. 이 선생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범어 만사를 조심하여라. 수요가 많으면 백족충이라. 사람이 많으면 나선이가 많고 이로 인하여 자칫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느니라. 한둘도 아니고 수백도 아닌 수천 명이 등장하여 소장을 넣고 농성을 하다 보면 제 감정에 못 이겨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관아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장도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자불굴, 사리에 합당하면 뜻을 굽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스승과 제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학초는 장도가 되어 소장을 짓고 세금 경장을 원하는 동네 사람들 모두 등장하여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학초가 인솔을 하는 빈동호 주민들은 너도 나도 함께 나섰습니다. 오천강을 건너 사람들이 20리에 뻗칠 정도로 긴 줄을 이루어 관아를 향해 행진하였습니다.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시쳇말로 성군작당하여 기세도 위세있게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장도가 먼저 2천여 명이 등장한 소장을 안고 관아로 들어가고 뒤따르던 사람들은 관아 산문 밖에서 학초가 사전에 일러준 대로 원통합니다. 살려주시오를 한참이나 부르짖다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유심히 살피면 학초가 이때부터 그 훗날까지 여러 번 장도로 나서서 무탈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한 비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비법이란 날고 기는 재주가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2천명의 빈동 사람들을 끌고 관아에 가서 학초가 미리 일러준 것은 원통하다는 호소입니다. 이때까지 일어난 밀란은 억울함이야 여기보다 더 하였겠지만 모두 몽둥이나 병장기를 들고 그 새를 과시하였습니다. 학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고 관아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억울하다는 하소연만 하는 점입니다. 그건 누가 못해 하겠지만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을 그 옛날에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상식을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옛날 사례를 내 것으로 만들어 크고 작은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였냐를 짚어보는 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구 변동이 적은 부동도 동민을 모아 세금능이 장도가 되어 소장을 써서 관아로 몰려갔습니다. 일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군수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밀란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군수를 내어 모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군수는 이용태였습니다.
뒷날 고부에서 전봉준을 주축으로 한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점령했을 때 소요를 잠재울 책임을 맡은 안넥사로 파견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부터 훗날에 있은 얘기지만 당시 안넥사로 간 이용태는 안넥사의 임무보다는 관청의 위험을 세우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안넥사란 소요로 인한 민심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그는 안넥사로 파견되어 군수 조병갑을 몰아내는 주동자라 참여한 사람을 찾아내어 처벌하였습니다. 잠시 가람던 봉기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군수는 소장을 들고 온 부동장수 최금능을 우선 옥에 가두고 나머지 백성은 물러있으라 호령하였습니다. 군수는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세금 경장을 주창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이미 시비로 돌아간 장두 박학래를 급히 붙잡아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윽고 장교 둘 나졸하다가 삼지창으로 협박하면서 학초를 잡아 길을 재촉하여 관하로 끌고 왔습니다. 장도가 잡혀간다는 소문을 듣고 빈동 사람들은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관하로 향하였습니다. 앞장선 장도가 잡혀가니 인정상 그냥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초의 집이 예천의 적경지이므로 거기에서 예천읍까지 30여리를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학초의 뒤를 따랐습니다. 소장에 등장을 한 남정네들 뿐만 아니라 안악내이다 노파까지 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천 부중은 마치 밀란이 일어난 것처럼 왁자지껄 떠들썩하였습니다. 군수는 잡혀온 학초는 보지 않고 장교에게 우선 붙잡아 오는 동안의 전후사정과 같이 따라온 사람들의 동정을 물었습니다. 학초를 붙잡아온 장교가 대답하기를 박모는 잡혀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모양으로 대연하였고 오는 도중에 그쪽 사람들이 저희 장도가 붙여가니 너도 나도 따라오는데 그 수요를 알지 못하나이다. 군수는 가만히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윽고 내일 공사에 붙인다고 하면서 모두 물러가라고 하였습니다. 재판에 붙인다는 말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양편 사람들을 대질하여 그 추이를 보고 세금 경장의 가부를 결정지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러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성중에 남아 주막을 정하여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학초는 세금 경장을 반대하는 부동장도와 마찬가지로 옥사에 갇혔습니다. 옥 안에서 들리는 풍문으로는 상대편에서 정한 여관에서는 한 끼에 한 돈씩 하는 밥값이 합이 200냥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의 많은 사람들이 부중에 남아 있다는 셈입니다. 또 들리는 말로는 자기네들 장두가 옥에 갇혀 있으므로 새로이 장두를 뽑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장두가 공교롭게도 학초의 스승 이맹선 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선생은 당시 일량의 유지로서 퍽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맹선 선생에 관해서는 이런 일화가 전해옵니다. 예전에 철종임금 시절에 경상감사를 지냈던 신석의 일가되는 사람이 오천서당 디산에 장례를 지내러 왔습니다. 신석우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철종 6년 경상도 관찰소로 부임하여 영남 지역을 다스린 인물입니다. 부임 당시 김해 지역의 홍수 피해를 보고하고 이재민을 구제할 것을 건의한 등 지역 행정에 힘쓴 분으로 초상화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천서당 뒤편에 묘를 쓰려고 하는 사람은 신석우가 아니고 그 친척인데 바로 그 위세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땅도 아닌 남의 땅이라도 명당으로 보이면 집안 위세를 이용하여 묘를 쓰고 하고 힘이 약한 사람은 그저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소유라도 동네나 집 바로 뒤에 묘를 쓰기를 반대했습니다. 더구나 이름난 서당 뒤에 묘를 쓴다면 지역민 모두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관례와 관계 있는 장묘법에는 20호 인가와 500m 안에 쓸 경우에는 그 지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묘를 집 가까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도 찌릿한 세도가의 행사에도
이명선 선생은 겁내지 않고 조목조목 옳고 그른 사리를 따져가며 그들을 내어 쫓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명선은 언변이 논리정연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금 경장은 학초의 끈질긴 노력으로 뜻대로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부동의 반대와 극에 다 부정재판으로 이어지겠고, 상대의 장두는 공교롭게도 학초의 스승이 뽑혔습니다. 부동에서 장두를 새로 뽑은 것은 앞으로 부정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논리정연한 이명선 선생이 적합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초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판 정의라고 하지만 스승과 제자가 함께 다투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학초가 불리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다음 회는 학초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부정재판을 하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었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